오늘은 슬기로운 싱가포르 생활법률 책이라는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싱가포르는 정말 안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살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전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에 대한 명성은 이에 상응하는 강한 공권력과 엄정한 법 집행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셔야 합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란다 법칙이 뭔지 아시죠? 미란다 법칙은 사람을 체포해 갈 때 체포라는 단어를 얘기해야 되고요. 체포되는 사람에게 체포 사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사 선임 권리 등을 고지해야 되는 건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이 미란다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갈 때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정복이 아닌 사복 착용 경찰관이 체포할 경우에는 경찰관 신분임을 밝혀야 하며 체포되는 사람은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여권 제출을 요구를 한대요. 그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체포가 되고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판사의 결정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포함된 일부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 수사 및 검찰 기소, 불기소 결정까지 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행자인데 수사 대상이 돼서 여권이 압수되면 단기 여행 비자가 취소되고 스페셜 패스 상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성매매나 불법 취업 등으로 단속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석방이 된 경우에도 대상자가 주된 범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범의 체포 및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권을 반환받을 수 없어서 스페셜 패스 상태로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국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냥 생활비나 집값을 다 내야 된대요. K-뷰티 등의 역량으로 싱가포르 병원, 의사 등 지인의 초청으로 항공료, 숙박료 및 체류 비용 등을 제공받아 방문 후 초청자의 업소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손님들과 접촉한 것이 불법 취업 및 무면허 의료 행위 등으로 단속돼서 관계기관의 조사 종결 시까지 3개월여 출국이 금지된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아직도 태형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다만 형사절차법 325조에 따라서 여성, 50세 이상 남자, 사형수에게는 태형을 부과할 수 없으나 대신 양형과 벌금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태형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성들은 태형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녀차별이라고 굉장히 붕괴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아니라고 여자들도 맞는다고 대신 좀 살살 맞는 대신 더 많이 맞는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325조에 따라서 여성은 태형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데요. 1년 이상 운전자의 경우 연간 벌점이 24점 이상이면 면허가 3개월간 정지가 되고요. 이렇게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12개월 안에 벌점 12점 누적 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서 법규를 잘 준수하다가 적응이 되고 나면 주의력이 약해지면서 본의 아니게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종종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이나 출장을 마치고 출국하기 위해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도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신체 활동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여행 일정이 있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출동한 앰뷸런스 등을 통해 가까운 병원부터 방문하셔서 진료 받으실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부상이 아닐 경우에도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탑승한 택시회사나 상대 측 차량 운전자가 먼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원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지급해야 되고요. 나중에 경찰 조사나 보험사 간 합의가 완료된 이후 보통 수개월 경과 후래요. 병원 영수증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여행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들고 오셨을 경우에는 병원비 등을 국내에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경찰 리포트와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 리포트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행기 일정 때문에 꼭 출국하셔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는 위자료 등 교통사고 하부금을 받기가 힘들대요. 일반적이지 않은 관행이라고 하니까 그냥 경미한 사고이고 내가 아무 몸에 증상이 없어서 그냥 떠나겠다 하는 경우에는 뭐 전혀 하부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하부금을 받거나 주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1,000불 이하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나 경찰 신고 및 조사에 따른 벌점 등을 피할 의도로 일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수리비, 병원비 등을 주고 처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벌점 좀 받고 하더라도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비랑 병원비 다 줬는데 나중에 또 혹시 신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변호사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CLAS라는 제도가 있대요.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쓸 돈이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무료 변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CLS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7세 이하 미성년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요. 7세 초과 12세 이하 미성년자 행위는 사건에 대한 본인 행동의 결과와 본질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법 375조, 376조 상에 따라서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동의 아래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의제 강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14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행위 양태에 따라 세분하여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혹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원인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시관의 판단에 따라 부검을 하게 되며 규정상 보호자, 가족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내로 응구를 희망하는 경우 수의 관의 종류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데 통상 15,000싱달러 이하 수준이고요.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3,000 싱가포르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몰랐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자살 시도를 해도 그게 불법이었대요. 자살하다가 살아나면 그게 불법이라서 처벌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이게 2020년 1월부터 자살 기도자 본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자살 방조 교사에 대해서는 형법 305조, 306조에 따라서 여전히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체포되는 재외국민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에 입국해가지고 공항 터미널에 며칠 머무르던 중 이를 발견한 관리원의 질문에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했대요. 출국 수속 과정에서 특이 행동으로 승무원이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동반자와 여행 중 갑자기 큰 소리로 혼자 말하거나 웃으면서 동반자의 통제가 되지 않아 제3자가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져서 입원 조치를 받게 된대요. 근데 이 입원 조치가 무료가 아니고 입원 기간과 치료 방법에 따라서 상당 금액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단 경찰의 체포로 신병 인도된 경우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정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병원비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구걸 및 무질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나 혹은 관계 공무원이 노숙자를 발견하면 바로 복지시설로 인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서 싱가포르에서는 노숙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공공장소 및 길거리 등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노래를 하거나 구걸 등을 할 경우에 일상적이지 않은 행위로 쉽게 눈에 띄어서 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이 신고 대상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정신병원에 보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크게 소리 지르거나 노래 불러도 안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지나친 음주로 인사불성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길거리에 쓰러져 잠이 든 채 일어나지 못한 경우 주치자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상자를 체포하여 유치장에 인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안 좋은 사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별걸 아닌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공항 카트에 이렇게 수화물 잔뜩 놓고 그 위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공항 바닥에 떨어져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요. 호텔 침대 위에 베개를 놓고 앉아 얘기하다가 중심 잃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후송하는 도중에 사망하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중환자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서도 여기서 치료를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다 이송을 했었었나 봐요. 이게 꼭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인이 한국인 상대로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문 투자가를 사칭하면서 고급 골프장에서 일정 기간 친분 관계를 형성한 후에 전문 투자 지식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일반한테 공개되지 않은 투자처에 투자를 권유한 후에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금전거래로 인한 사건, 사고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몰카,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아는데요. 이런 범죄 저지르면 남자분들 태형 맞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피해자다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다가 다시 형사 절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에게 공갈 등 고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요. 우리나라 관련된 국제 행사를 지지하기 위해 방문하신 일부 한국 국민들이 플래카드하고 구호를 제창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었대요. 주로 대통령궁이나 파이레바 공군기지 등 주요 장소에서 허가 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시설을 지키는 경찰관이나 관리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돼서 경고를 받고 풀려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면회 관련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대사관을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었나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사관에서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정폭력이 발생했는데 도저히 갈 곳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가족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방문 예약을 하신 후에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린대요.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숙소 같은 걸 제공해 주나 봐요. 그런데 가족 일원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 구체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관이나 검역구역에서 여권 분실 시 진행 절차도 나와 있고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검문소에서 출입국 도장을 꼭 확인하라고 하고요. 임차 보증금 구제 방법, 민사 소액 재판 청구 대상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9년 11월부터 분쟁 금액이 2만 불 이하 사건 혹은 당사자 합의 시 3만 불까지 금액도 소액 재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이게 1만 불이었대요. 가사도우미 관련 사건 분쟁도 꽤 있었나 봐요. 가사도우미가 나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들이 같이 가사도우미랑 와가지고 막 이제 취조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심지어 어떤 가사도우미는 그 집에서 그냥 자살을 한 가사도우미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사도우미와 분쟁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만으로도 유사 사례들이 예방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분쟁 징후 시에는 싱가포르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조언들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유치원 어린이집은 CCTV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대요. 그리고 7세 이하 어린이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어린이들 간 성추행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는 법 정서대로 상황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기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주거지에 이제 방문한다고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댕기 얼랏이, 레드 얼랏이 그 지역에 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집 안에 댕기 알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왔는데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출입 거부와 관련 매년 상당수의 강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주요 긴급 연락처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대사관이 6256-1188이고요. 싱가포르 경찰은 999번이고 구급차를 부를 때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995번,
구급차 일반 요청일 경우에는 1777번, 그리고 주요 병원 연락처가 있는데요. 레플스 병원에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가 6311-1111번입니다. 한국의 주요 연락처가 외교부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긴급 상황 신고나 무료 통역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822-3210-0404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